네, 갑작스러운 매도 썸네일에 당황하셨을 텐데 오늘 드리는 메시지, 매도 썸네일은 페이크가 아닌, 즉 낚시성 썸네일이 아닌 100% 사실입니다. 지금 여태껏 불장에서 이런 콘텐츠를 담은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 당황스러울 만한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매도 이유를 설명하면서 첫 경고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2개월,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 막을 수 없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 가격은 4배에서 5배가량 상승했고요. 바로 어제 자정에 신고점을 갱신해버렸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의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ETF 인플로우는, 즉 유입은 데이터대로 1월 말부터 양수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좋은 탓에 코인베이스 주가, 블랙락 비트코인 ETF 등,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차트가 신고점 갱신하는 근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트가 신고점을 갱신하는 때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매도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사쿠라네? 사쿠라야? 이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매도가 안내는 합리적인 매도가 플랜이 될 것입니다. 제 매도가 플랜을 전달드린 지 거의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매도는 오늘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달성했습니다. 신고점을 달성했죠. 그리고 전고라는 타이틀에 맞게 해당 지점에서 엄청난 저항을 보이고 있어요. 한 번에 15%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잘 나가던 알트코인의 폭락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차트를 볼 때 전고를 넘길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답변은 이미 정답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13, 16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대략적으로 한 8년 전까지 차트에 해당하죠. 12년도 고점과 하락한 다음에 올라가는 차트를 보면은 전고에 이미 저항을 맞이하고 떨어졌다가 또다시 저항을 맞이하고 연속적으로 저항을 맞다가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6년도 반감기 시즌을 말하는데요. 차트는 여기서 전고를 돌파하면서 2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17, 18년도 해당 가격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시즌에서 17, 20년도 차트를 보았을 때 불장과 약세장이 표현되고요. 올라가는 차트상 연속적으로 주봉상 양봉을 보여주는데 음봉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 지점이 어디였냐면 전고였습니다. 17, 18년도 전고가 상승세를 한번 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3주가량 저항을 맞이했고 공포에 떨면서 내려갈 것 같았지만 결국 차트는 65K랑 69K 고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차트를 보고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보세요. 현재 저항 근거, 과거에 봤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전고라는 저항에 부딪혔고 저항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저항을 어떻게 정의하냐? 뭐 3중 천장으로 내려간다? 또는 더블탑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조정은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조정이고요. 추가 상승을 위한 조정 구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이 구간에 매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한번 눈을 감고 또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10년 전에 투자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했고 이 구간에서 매도했고 또는 이 구간에서 매도했는데 반년이나 한 9개월 정도 올라가기만 해요. 이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난 여기서 팔았으니까.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에 하락 유튜버를 비난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위치들은 일반인이 버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정답지가 나와 있는데 짧은 그림만 보고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런 차트가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위치에서 하락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락이 시작된다는 굳은 믿음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스톡 투 플로우 차트죠.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빨주노초 파란보로 끝나는 불장과 약세장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빨간색부터 연한 초록 또는 초록색까지 불장이고 초록색부터 보라색까지 모두 다 똑같은 흐름을 가져갑니다. 상승장과 표시되지 않은 하락장 또는 약세장으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지금이 어떤 위치냐? 빨주노초 파란보 다 끝나고 강세장이 시작되기 그 직전의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길고 긴 하락장을 예상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보다 이런 기댈 만한 상승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제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좀 같은 말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하락보다 상승을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선물 투자도 좀
위험한 감이 있지만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만 잡는 그런 플랜을 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큰 그림에서는 이런 차트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그림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파는 건 너무나 쫄보 마인드, 용기가 거의 간장종지다. 너무나 쫄보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버티다가 특정 시기가 관찰되면 그때 팔아야 된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 밑에서부터는 특정 시기에 대해서 언제 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정 시기라는 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입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그림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총이 큰 코인으로 자금이 들어갔다가 알트코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불장이 그랬고요. 투자 상품 모두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불장, 그리고 암호화폐에서 불장을 맞이했을 때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림 때문에 알트코인도 올라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다음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이 됩니다. 차트에는 17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 7년치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번 그림과 2번 그림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왜 하락을 했을까 투자 상품으로 비유를 해드렸고 20년도와 21년도에 나왔던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해시켜드렸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올라갈 수 없는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또는 그 근처에 있을 때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 이유로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올리는 것보다 알트코인을 올리는 게 쉬우니까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그림이 나올 때 목격되는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입니다. 17, 18년도에 이더리움과 리플이 그러했고 21년도에는 각종 알트코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알트코인들이 상승했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좀 집중적으로 보자면 이 하락을 하는 시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횡보를 하거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 또는 횡보를 하거나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기를 보면 17년도 11월과 12월 달과 21년도 2월 달, 3월 달이에요. 그러면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다가 멈춘 도미넌스가 횡보를 하는 시기에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 거의 고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21년도 2월 달과 3월 달 차트를 보면요. 고점이 4월 달인가 5월 달이거든요. 이때 실제 고점은 4월 달, 4월, 5월입니다. 그리고 2월 달과 3월 달과 그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 고점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횡보하거나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그림을 이해하시고요. 이후에는 다시 하락을 할 텐데 그때는 불장이 다시 재개되는 게 아니라 잠시나마 이더리움으로 좀 순환이 되면서 하락장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일자로 표시하고 도미넌스를 한번 관찰해보세요.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위 그림에서 의미하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 횡보, 하락이 불장에서 나오는 사이클이다. 즉 전형적인 불장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도미넌스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이 어디까지 진행됐냐? 거짓 하나 안 보태고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첫 그림이 하락이라고 했죠. 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시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그림상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그림에서는 그냥 아예 시작도 안 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가 오기까지 지금은 좀 멀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더리움 선호 현상, 이더리움 차트가 더 좋은 현상, 굉장히 반복되는 개념이고 오늘로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은 부테린 항상 욕을 먹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용해보면 가스비 더럽게 비싸고 느리지, 불장에서는 가스비 폭발하지, 상승률을 따져보면 알트코인도 못 따라가고 있고 비트코인 겨우 따라가고 있고 호재도 찾기 힘들지. 이런 부분만 나오고 있는데 이번 불장에서는 다른 모습을 봐야 돼요. 이더리움을 이해할 때 모든 알트코인 상승을 이더리움이 견인한다라는 문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플로우 자체를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즉 특정 시기가 오면 불장이라는 그 마무리 단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더리움 상승을 기반으로 한 알트코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장이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시기가 오고 나서야 꺼낼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문구로서 그냥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알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레이어 1,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시스템, 속도나 수수료, 네트워크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이더리움을 대신하기보다 네트워크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온 것, 레이어 2랑 스케일링 서비스를 말하죠. 그런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말하죠. 과거 21년도 말에 NFT, 메타버스 불장이 기반이 된 거,
NFT, 오픈시죠. 이더리움 네트워크잖아요. 이 모든 부분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 알트코인들은요? 전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다가 개별적으로는 특정 또는 자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더리움하고 엮여 있어요. 디앱 때문에. 그래서 현재 알트코인 시장 내러티브는 이더리움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무조건 알트코인장은 이더리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불장에 대한 마무리를 꺼내기 전에 이더리움 선호 현상 또는 이더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꺼내는 게 맞고요. 자, 위에서 말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으로 향한 대금이 알트코인으로 뾰루어지는 그림이 결국에는 알트코인은 곧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알트 불장 초기에는 이더리움 불장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 이더리움 선호 현상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예제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과거 21년도 1월달 모습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더리움 선호 현상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전문적인 말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디커플링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또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불장은 그 이후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개념인 이더리움 선호 현상 디커플링은 불장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무조건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예상했을 때 앞으로 24년도에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예제로 봤었던 21년도 1월에 같은 형태, 같은 기간, 같은 장세로 이런 모습을 가져가는 건 좀 무리지만 본질, 그 특유의 장세는 같은 개념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흐름, 하락 횡보 하락이라는 그림과 두 번째 말씀드린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모습부터 시작되는 알트코인장,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관찰해도 여러분들이 고점을 측정하느라고 공포감에 떨고 포모에 떨고 이럴 필요가 없고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고점인지 아니면 그 위치로 가는 중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 또한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냥 아직은 좀 더 버티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암호화폐장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불장은 짧고요. 약세장은 굉장히 깁니다. 지금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약세장이에요. 그럼 비교를 해보면 약세장은 길고 불장은 굉장히 짧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알트장은 이보다 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짧아요. 그리고 지금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딱 물이 끓기 직전, 물이 보글보글 조금 올라오는 시기, 딱 직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를 현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알트코인들 모습을 보면 상승률이 매일같이 좀 높게 책정되고 있지만 모두가 신고점에 나타내는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그로써 느낄 만한 공포를 아무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포를 느낄 만한 건 소수입니다.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1년도 장을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불장은 조정이 곧 매수 기회였죠. 그래서 1월에 조정했을 때도 매수 기회였고 2월도 똑같고 3월도 똑같았어요. 세 번이나 확신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점 근처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조정에 파는 건 바보다. 자, 이제 하락할 만큼 했으니까 들어가자, 가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 하락했을 때 보세요.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즉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모두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장 특징, 대중교통, 전철 버스에서 모두가 업비트나 빗썸을 키고 있죠. 지금 보면 업비트 키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드문드문 보이죠. 가끔 보이지만 부장에서는 매일같이 목격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 등도 단발성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저는 물이 끓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직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수하거나 존버하거나 보유하거나 이런 선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얘기 떠나서 개인적인 제 생각들을 또는 느낀 점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과거 한 2월달과 3월달 동안 댓글에 해제를 왜 안 하냐, 멤버십 분들은 그만 좀 매겨줘도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서야 답변을 드리지만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장은 대단히 짧고 이 환희를 누리려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잠을 줄이고 있을 것 같고요. 내 수익이 어땠느니,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수익 냈느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조차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거 환희에 젖지 마시고 항상 미래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방에 관련된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 경제 언어방은 링크가 닫힐 수도 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2만 명을 달성하거나 뭐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많다면 닫겠죠. 그렇게 된다면 4월에는 아예 안 받거나 또는 그냥 링크 공개를 안 하는 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 들어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최근자에 좀 좋은 종목 또는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했는데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시장 참여자가 너무나 많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참여자가 투자 의지가 너무나 넘쳐난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가 지금 17,000명이 있는데 뭐 2만 명, 3만 명, 4만 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펌핑 앤 덤핑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때가 되면 링크 닫을 생각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열려 있을 때 도움 받아가시는 거 또는 자료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경제 언어방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저는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